어디에 있지? 어디다 뒀더라? 내가 찾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사고, 그 얘기는 결국은 돈이 줄줄줄줄 샌다는 소리죠. 우리 집에 콜라가 10개밖에 진열이 안 되는데 20개, 30개를 사와서 거기에다 끼워 넣으려고 하면 거기 말고 다른 곳에 또 넣게 되죠. 그럼 이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를 바꾸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100%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집의 정리의 마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공간정리인 대표 김희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이제 정리수납 전문가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시작은 정리수납 전문가 자격증을 따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공간정리인, 공간정리 전문가라고 이름을 바꿨던 이유는 물건만 단순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배운 이 일이 우리 집의 공간의 가치를 바꾸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분들이 정리에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죠. 우리 어른 세대는 물건을 아껴 써야도 되지만 물건을 사는 거에 굉장한 기쁨을 느끼시고 내 물건이 늘어나면 재산이 늘어나는 느낌? 뭔가 채워지는 느낌을 가지신 세대라면 저희 세대는 이제 그게 한계치가 온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물건에 잠식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다 보니 저희 같은 직업도 점점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면 각 파트별로 전문가들이 들어가요. 옷 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옷장에 담당한 팀장들이 들어가서 고객님의 옷을 다 꺼내서 분류를 할 거예요. 반팔은 반팔끼리, 외투는 외투끼리, 액세서리는 액세서리끼리. 그 안에서 선택권을 드릴 거예요. 남기고 싶은 옷, 버리고 싶은 옷.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옷장 정리할 때 어떡하죠? 옷장을 딱 열고 쳐다봐요. 하지 말까? 내일 할까? 이러다가 우르르 꺼내요. 그러면 생각을 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넣어놨지? 근데 왜 입을 옷은 없지? 이렇게 되시죠. 그리고 이 꺼내진 양만 봐도 질려요. 버리기도 어렵고 안 버리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옷이 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 옷을 버리면 대체할 옷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흰 티셔츠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버린다라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내 반팔을 몽땅 모아놓고 그 안에서 현재 기준으로 결정을 하시라고 하면 사람이 조금 더 쉬워지죠. 어머, 나 반팔 30개나 있었네? 미쳤나 봐. 10개만 갖고 있겠어. 이거는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 분류를 해서 고객님이 선택하신 물건을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자리를 잡아드리는 거죠.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제자리 놔라, 제자리 놔라. 근데 그 제자리는 넣고 꺼내기가 편한 자리가 제자리지 그냥 가지런히 들어만 갔다고 해서 제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리를 만드는데 진짜 중요한 건 또 하나, 동선. 하다못해 신랑이 먼저 출근하는지 아내가 먼저 출근하는지에 따라서 욕실에서 가까운 자리에 옷을 누구를 먼저 줄 건지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파악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려요. 우리 집이 몇백 평은 아니지만 그런 동선을 맞춰서 자리를 잡아드려야 유지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요리사분들이 집에 가서 요리 안 하신다고 그런 얘기도 농담으로 하는 것 같은데 미니멀이랑 공간 정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미니멀리스트는 아니에요. 미니멀하고는 공간 정리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 모르는 우리가 일반인이 봤을 때는 미니멀 하시는 분들은 물건의 개수를 과감하게 줄이신다라는 느낌이 있다라면 제가 얘기하는 공간 정리는 내 물건을 잘 사용하자가 조금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찾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또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물건을 내 집에서 잘 찾아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공간 정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썼던 제 책이에요. 근데 첫 장에 제가 어디에 있지? 어디다 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서문을 썼던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돈이 줄줄줄줄 샌다는 소리죠. 물론 정리를 잘하면 부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면 저는 빌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빌딩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진 않아요. 정리를 막 하다 보면 현장에서 저희 고객님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아, 내 돈 다 여기 썼구나.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 얘기는 자잘하게 새는 돈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부자들은 큰 돈은 잘 쓰지만 작은 돈을 아낀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집안에서 나도 모르게 새고 있는 돈들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세상이고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세상이고 본인이 잘하는 걸 잘하면 되는 세상이라고 봐요.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이걸 배워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동생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언니, 나는 그냥 내가 잘하는 걸로 벌어서 사람 쓸게 이러더라고요. 그게 현명한 것일 수도 있고요. 돈을 들여 정리하시는 분들은 돈 쓸 줄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공간 정리라는 게 가족이 좋은
좋은 소비죠. 왜냐하면 집이 효율적이고 집이 편리해진다라는 건 가족이 주인이 되는 거죠. 물건이 잠식당한 물건이 주인이 아니라 가족이 정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소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소비라거나 쓸데없는 돈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데 뭐 저런 걸 돈 주고 해라는 소리가 무서워서 사실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소비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교육 현장에서도 아니면은 정리하러 직접 간 고객님 댁에서도 부르짖는 게 정리의 기준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컵은 4개만 가지고 계셔야죠. 왜 컵을 집에 그렇게 많이 갖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반감이 생기시겠죠. 각 집집마다 이건 살림이기 때문에 그 가족 구성원의 여러 가지 습관도 있을 거고 조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정리의 기준은 스스로 세우셔야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현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컵인지, 내가 현재 입는 옷인지, 현재 사용하는 이불인지, 우리 집 공간을 가보면 대부분 제일 좋은 자리는 과거와 미래의 물건들이 채워져 있다는 거죠. 언젠가 쓸까봐 아니면 옛날에 썼던 거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현재를 일단 큰 기준으로 두시고 내가 당장 쓰는 거, 사용하는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결정을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10년 이상의 경험치로 보면 현재 내가 사는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리하고 청소는 이웃사촌이지 형제도 아니고 자신은 아닌 거죠. 청소는 아침에 하고도 조금 있으면 머리카락 떨어져서 또 해야 되는 게 청소지만 정리라는 건 사실 시스템을 잡아놓으면 청소처럼 매일 그렇게 일이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청소가 쉬워지기 때문에 정리랑 청소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지 같은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정리 정돈 후 퇴실하세요. 이런 글자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리 후 퇴실하세요도 없고요. 정돈 후 퇴실하세요도 없는데 그 둘은 늘 세트로 가거든요. 그거는 정리라는 건 일단 필요한 물건만 남기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정돈이라는 건 그걸 쓰기 쉽게 가지런히 놓는다는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고 정돈이 같이 가는 것처럼 정리하고 청소도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같은 개념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양이 많으면 저희는 일이 난이도가 올라가죠. 그리고 넓은 집보다 작은 집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없는 자리도 만들어야 돼. 머리를 조금 더 써야 된다는 얘기죠. 30평이 일이 쉽고 10평이 일이 어렵다는 아니고 내 공간에 비해서 양이 많을 경우에는 힘들죠. 편의점 생각해 보시면 어떤 편의점을 가시던지 콜라는 콜라 자리에 있고 과자는 과자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집을 만드는 게 공간정리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흐트러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양인 거죠. 우리 집에 콜라가 10개밖에 진열이 안 되는데 20개, 30개를 사와서 거기에다 끼워 넣으려고 하면 거기 말고 다른 곳에 또 넣게 되죠. 그럼 이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물건 양 조절이 실패하면 어떤 정리 전문가가 와서 정리를 해드려도 무너지는 건 100%다. 마음의 준비? 작심삼일이란 말은 결국은 마음이 무너졌다는 얘기잖아요. 정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리도 습관이 되려면 동기부여가 제대로 돼야 그걸 끌고 나갈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이소 가서 수납도구 사고 이런 유튜브 보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그걸 봐서 내가 진짜 해야지. 나 이제 진짜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실행이 끝까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책이 있는데 더 좋은 책들도 물론 있지만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중간중간 한 번씩 읽어보는 책이거든요. 지금하고 조금 안 맞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이라. 그리고 심플하게 산다가 2도 있는데 저는 2보다는 이게 더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을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리도 정리 업체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하고 맞는 결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소아과도 다른 분들 다 명의라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안 맞을 때 있고 다른 애기들 가면 감기 하나도 안 낫는다는데 저희 애기는 가면 거기만 다녀야 되는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스트레스가 있으시다면 이런 책들을 조금 읽어보셔서 그분의 철학하고 나하고 맞다라고 하는 분을 찾으시면 정리가 조금 쉬워지실 거예요.